챗GPT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인데 지금 소개해드릴 것은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을 적고 그 아이들에게 명언 하나씩 그래서 학기 초에 이렇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이용했고요. 이것 또한 자동화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적용해 봤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최종 결과물이고요. 깔끔하게 한글로 되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름과 그 다음에 명언들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챗 GPT로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챗 GPT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처음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챗 GPT를 켜시고 여기는 학생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 이름을 주고요. 이름, 그다음에 명언이 들어가는 엑셀 파일을 만드는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라. 자, 이 이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명언이 하나씩 들어가는 엑셀 파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코딩을 거의 모르는데요. 뭐 거의가 아니라 아예 모르죠. 아예 모르는데 얘가 알아서 코딩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코딩을 해주는 동안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구글에 가서 코랩이라고 치면 됩니다. 코랩이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파이썬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코딩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실제 파이썬을 이용하려면 뭐 설치할 것도 많고 컴퓨터마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구글에서 그 모든 환경을 한 방에 제거해서 이렇게 코딩하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우리가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 이름이 나오고 아이들에게 명언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나중에 다 지금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붙여넣고 이 버튼을 누르면 아마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코딩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오류가 많이 납니다. 오류가 나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챗 GPT를 계속 고문하면 됩니다. 계속 요구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된 걸 가볼게요. 이 코드를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붙여넣고 뭐 무슨 말인지 뭐 임포트 어쩌고 나오는데 뭐 하나하나 따져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재생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행이 되고 나면 몇 초 걸렸다가 뜨고요. 아니면 빨간색이 뜰 건데 빨간색이 뜨는 게 우리는 정상인데 의외로 빨리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이 파일 네모 파일을 클릭하면 보면 quote.xls 요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점 3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 지금까지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신기하던데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아이들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 아이들에게 명언이 있습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챗 GPT를 통해서 이 아이의 특징을 좀 더 넣고 거기에 어울리는 명언을 찾아라 뭐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테스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뭔가 파이썬이라는 되게 어려운 걸 통해서 이거는 모르지만 챗 GPT 덕분에 이렇게 명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언만 사실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PPT로 넣어서 예쁘게 출력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한번 PPT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하나 만들고 여기도 예쁘면 좋은데 일단은 테스트니까요. 아까 아이들이 몇 명이었죠? 23명이었나요? 이런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할 때 저도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8명이네요. 18명이니까
18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에는 네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름을 넣고 여기에는 명언을 넣어라. 근데 슬라이드를 총 아까 18개였죠.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복붙하는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얘를 바탕화면 같은데 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 네임 이렇게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 PPT 파일을 있는데 이 엑셀 파일에 있는 걸 여기에 자동으로 가져와라. 이걸 좀 시켜볼게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경고가 뜨지만 터지는 거 아니니까요. 여기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요. 자, 얘가 잘 만들어 줬으니까 쿼트 파일 이름이 뭐였나요? 쿼트.xls의 파일의 네임과 쿼트를 아까 테스트 네임 쿼트 테스트 네임 pptx죠. pptx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들어가도록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테스트할 땐 됐는데 지금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안되면 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면 되거든요. 뭔가 코드가 만들어지는 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파이썬 공부를 할 때도 저도 예전에 책을 막 여러 번 보고 많이 실패를 했는데 그렇게 모든 걸 공부를 해서 한다기보다 이렇게 정리된 걸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자, 끝났으니까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 해야 되는데 적을 것이 없죠? 여기 코드를 더하기 하시고요. 얘를 넣고 실행시키면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빨간 게 드디어 떴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 얘를 복사하시고 다시 우리 챗 GPT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해서 또 질문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챗 GPT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해결책을 알려줄 겁니다. 모듈 not found error는 pptx 모듈이 인스톨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마도 이 콜앱이라는 데서 ppt를 읽어오는 거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너는 이거를 설치해야 돼 라는 건데 예전 같으면 설치하는 걸 다 찾아야 되는데 얘가 알려주죠.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설치하고 나면 너는 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카피해서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설치. 이게 아마 파이썬에서 PPT를 읽어내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된 거, 네, 되는 중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처음에 여기 코드를 가지러 가서 코드를 붙여넣기. 그 다음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떴습니다. 그러면 얘가 테스트 네임 쿼트 이렇게 됐나요? 일단 새로 고침, 여기 새로 고침이거든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결과물을 PPT로 제출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아마 엑셀로 제출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얘한테. 그래서 그죠, 요렇게 돼버렸네요. 제가 말을 잘못하게 된 거였군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한다. 여기서 엑셀 파일의 내용과 PPT의 내용의 요소를 일치시켜서 최종
최종적으로는 PPT의 파일로 나오도록 코딩을 파이썬 코딩을 하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알아듣는지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네, 여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소를 조금 다르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하느니 하나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겠다 이러면 뭐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막 100개, 200개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뭔가 된 것 같은데요. 최종 결과물이 quote.pptx였기 때문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아이들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름에 맞는 이 쿼트들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성공을 한 거는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경은아, I have not failed 뭐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PPT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게 파이썬적으로 어떻게 뭐 다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다만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 다음 제가 다음 할 거는 챗GPT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특징에 맞는 명언들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성적에 맞춰서 아이들 점수 데이터를 불러오고 나서, 그러니까 점수 데이터 엑셀을 불러오고 나서 거기에 맞는 조언을 해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는 거기에 맞는 대학을 뭐 추천해줘.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챗GPT와 콜랩을 활용해서 그 아이들에게 메시지 주기 자료 만드는 걸 안내했습니다.